저기, 그만 좀 설치세요. 여기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아십니까? 보안요원의 날선 목소리가 매장에서 울려 퍼지자 순간 모든 시선이 문가영을 향했다. 제 말 안 들리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 브랜드가 얼마나 고급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어서 나가주세요. 매장 안은 고급스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음악이 멈춘 것처럼 적막했다. 문가영이 당황한 얼굴로 작은 목소리를 냈다. 보안요원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요? 저도 여기서 물건을 보러 온 손님이에요. 손님? 그쪽이 정말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아니군요. 혹시 인플루언서인지 연예인인지 모르겠지만 예약도 없이 들어오는 건 이 매장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약이라니요? 저도 미리 문의했고 담당 직원분께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됐고 더 이상 말 길게 하고 싶지 않네요. 지시 사항에 따라 행동할 테니 얼른 협조하세 보안팀. 이 사람 당장 내보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유심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젊은 여성 고객이 조용히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혹시 배우 문가영 아닌가요?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왜 저렇게 대접을 받고 있지? 또 다른 손님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아무리 유명해도 여기서는 규정이 까다롭긴 해요. 그런데 보안 요원이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대하는 건 처음 봐요. 누가 이 장면 좀 촬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확실히 문가영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대우는 좀 심각하네요. 주변에 몇몇이 휴대폰을 들고 상황을 찍기 시작했다. 매장 안 분위기는 금세 가라앉고 문가영과 보안요원의 대치가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한 중년 남성이 갸우뚱하며 중얼거렸다. 이 브랜드가 예전부터 VIP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일 줄은 몰랐는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맞장구 치듯 작게 웃었다. 그러게요. 제가 보기엔 저 보안요원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뭐 규정이라 해도 사람 대하는 태도가 저렇다는 건 좀... 매장 안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이제 모든 사람의 주의를 사로잡았다. 다른 직원들도 순간 멈칫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몇몇은 이미 자신의 상사나 매장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한편 매장 한 구석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근데 구독자들한테 이 영상 보여주면 큰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문가영이 요즘 꽤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걸 라이브로 켜볼까요? 아니면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야 하나? 일단 찍어두세. 아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속삭임이 희미하게 들릴 때마다 이 갈등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감하게 만들었다. 잠깐만요. 제가 왜 쫓겨나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가영은 억울해 하면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설명? 제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매장은 초청된 VIP 고객들만을 위한 곳입니 그쪽은 명단에 없고 예약도 확인이 안 되니까 나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을 들어설 때 분명 직원분께 물어봤고 안내받고 들어온 거예요. 혹시 직원이 확인을 제대로 못하신 건 아닌지. 보안요원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직원이 실수했는지 몰라도 중요한 건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해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빨리 걸러내야 한다는 겁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유명해도 여기서는 별로 환영받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보안 요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뭘 봅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같은 의견일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를 우선시해야죠. 아니, 저는 전혀 동의 안 하는데요. 어떤 이가 손을 들며 목소리를 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과한 것 같습. 평범한 손님이든 유명인이든 대접은 공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이렇게 밖으로 다 알려지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텐데요. 보안요원은 곧바로 재차 소리쳤다. 이봐요, 당신들. 이 문제는 보안과 내부 운영 문제임니 관여하지 마세. 당신들도 괜히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다. 매장 구석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던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다. 지금 본사 쪽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일단 상황을 멈추라고 합니. 보안요원님,
잠시만 진정하시고 기다리시죠. 팀장님이 곧 오실 거예요. 팀장님이라니 전 여기 보안 책임자예요. 제 판단이 우선입니다. 아니요, 본사 측에서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잠깐만. 직원은 보안 요원에게 휴대폰을 내밀었고 보안 요원은 얼굴을 찌푸리며 통화를 시작했다. 그 사이 문가영은 살짝 무너진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내 허리를 곧게 펴고 주변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죄송해요. 괜히 이 일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물건을 살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돼서. 그러자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저도 지금 이 브랜드 제품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 번 왔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봐서 놀랐어요. 네, 괜찮음. 너무 놀랐지만 저도 제대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여기 입장이 제한적이라면 적어도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하필 또 유명인이다 보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혹시 여기랑 이전에 무슨 마찰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불만을 제기한 적은 없었어요. 오늘이 사실 첫 방문이기도 하고요. 웹사이트에서 확인했을 때는 특별 초대나 예약 없이도 일부 컬렉션은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브랜드는 VIP 전용 라운지와 일반 손님도 접근 가능한 쇼룸이 따로 있는데 아마 그 구역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보안 요원은 통화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대뜸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사에서 잠시 일단 대기하라고는 하는데 내 생각은 변함없습. 자, 그쪽. 팀장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매장 안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구석에서 기다리세. 문제 일으키지 말고. 문가영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 필요하다면 기다리죠. 저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은 조금씩 각자 할 일을 하려 했지만 실내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했다. 매장 음악은 다시 흘렀지만 그 곡조에 집중하는 사람은 없었다. 중간중간 쇼핑하러 들어오던 새로운 손님들도 문가영과 보안 요원의 날선 대치를 보고선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이제 어쩌나요? 여기 오래 머무르기 좀 불편해 보이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더 있다가는 우리까지 괜히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저는 다른 데 가봐야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다. 아,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 다 찍고 계세요? 인터넷에 올리면 큰 파장일 것 같은데. 네, 이미 실시간으로 라이브 중인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럼 이슈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유명인이니까. 저도 이 매장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물론 규정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누가 좋게 보겠어요. 그런 대화들이 오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보안 요원의 태도와 브랜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 팀장이라는 사람이 도착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급하게 문가영과 보안 요원 사이에 섰다. 죄송합니, 제가 지금 막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어야겠습니다. 보안 요원은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다. 팀장님, 여기 이분은 예약도 없이 VIP 구역에 들어오려 했습. 그래서 제가 규정상 출입을 막는 중이에요. 그렇다는데 사실인가요, 고객님? 팀장은 문가영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전 일단 이런 전문 VIP 구역이 따로 있는 줄 몰랐고 안내해 주신 직원도 최근 오픈한 쇼룸은 예약 없이도 방문 가능하다고 들었습. 그런데 갑자기 보안 요원님께서 저를 나가라고 하시니 당황스러웠죠. 팀장은 보안 요원을 바라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규정은 맞지만 안내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게다가 저희가 고객님께 사과를 드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는 원래대로 매뉴얼을 지켰을 뿐입니다. 저희 매뉴얼에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예약 누락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정중히 응대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안내한다는 조항이 있습. 이런 과격한 응대는 분명 매뉴얼 위반이에요. 보안 요원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도 곧 고개를 뻣뻣이 들었다. 그래도 전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 이 브랜드의 품격을 해치는 이가 있다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더 이상 소란이 커지지 않도록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팀장은 문가영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죄송합니,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품을
저희가 별도의 쇼룸에서 편안히 보여드릴 수 있게 조치하겠습. 그리고 저희 보안 요원의 태도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테니 부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보안 요원은 발끈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팀장님, 이게 다 제 탓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손님이 먼저 무리하게 들어오겠다고 해서. 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재차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고객 응대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 나중에 저랑 따로 이야기합시다. 곧장 팀장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여러분들께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 잠시만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중얼거리며도 일단은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듯 보여 자리를 뜨거나 지켜보거나 했다. 전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뒤에서 중년 여성 고객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솔직히 이 브랜드가 너무 배타적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누가 유명인이고 누가 일반인이든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러 왔다면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예전부터 등급 차별 심하다고 느꼈어요. 서서히 동조의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그러자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합니. 저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 반드시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와, 여기 벌써 SNS에서 화제가 됐대요. 럭셔리 브랜드 문가영 퇴출 사건이라면서. 이렇게 빨리 퍼지나. 유명인이면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문가영은 깊은 한숨을 쉰 뒤 주변 사람들에게 또박또박 말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쇼핑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서 한 인터뷰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명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왔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 그 인터뷰 봤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랬군요. 직접 확인하려고 오신 거라니. 보안 요원은 조소를 내비쳤다. 그건 그쪽의 사정이고요. 어쨌든 이곳 규정이 최우선입니다. 매장 한켠에서 조용히 있던 또 다른 손님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문가영 씨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다면 우리의 현실 문제를 제대로 보여준 셈이네요. 안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제 지인 말로도 이 브랜드가 VIP와 일반인 차별을 아주 심하게 둔다던데요. 맞아요. 전에도 들어봤어요. 직원들의 설명으론 VIP 고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서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불합리한 배제나 무례로 이어지면 문제가 있죠. 문가영은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미 이곳과 여러 번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싶었지만 매번 본인들은 규정을 지킬 뿐이라는 대답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로서 평범한 방식으로 방문해보고 싶었죠.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희 브랜드가 규정 위주로 운영해온 건 맞습하지만 이렇게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점도 많겠지요. 보안 요원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난 아직도 납득이 안 가네요. VIP 시스템은 매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해주는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응대하기 위한 거잖아요. 누구나 들어오면 브랜드가 가치는 어떻게 지키냐고요. 브랜드 가치가 특정 소수의 전유물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 아무리 명품이라 해도 사람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 오래 못 갑니다. 문가영의 말에 주변에서도 작은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순간 팀장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마친 뒤 조용히 사람들에게 공지했다. 지금 본사에서 여러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이미 SNS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합니. 저희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우선 공식 사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변 고객들 중 몇몇이 곧장 물었다. 그 사과문에 이런 VIP 정책 개선 안도 담길 건가요? 임시 방편으로 그칠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정도로 이슈가 커지면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 매니저와 보안팀장이 모여 간단한 회의를 했다. 그 후 보안 요원은 더욱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서야 했다. 조습, 제가 지금까지 한 행동 다 내부 조사에 들어갈 테니까 감수하시라는 지시가 왔네요. 팀장의 말에 보안 요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팔짱을 풀었다.
제가 여기서 나가면 됩니까? 아니면 더 있어야 합니까? 잠시 대기하세. 나중에 따로 면담이 있을 겁니다. 그제야 매장 안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도 보안요원의 억지스러운 태도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어가나 싶어 한숨을 돌리는 기색이었다. 그때 문가영이 가볍게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걸 촬영하고 계신 분들, 저도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길 바랍니.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받지 않고 자기 선택대로 쇼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맞아요. 명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어야 하죠. 이런 문제는 이미 다른 매장에서도 이어져 왔을 거예요. 뿌리 깊은 제도인 듯해요. 매장 팀장은 곧 여러 직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어렵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식 사과하고 조만간 새로운 운영 가이드를 발표하겠다라고 본사에서 약속했습.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가 고개 숙이자 몇몇은 여전히 불신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지켜봤다. 그럼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약속하시면 좋겠어요. VIP 등급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모든 손님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요. 예, 물론입니. 그리고 오늘 억울한 상황을 겪으신 문가영님께는 별도로 저희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릴 예정입니다. 전 그렇게 거창하게 사과받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 이런 식의 차별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유일한 보상이거든요. 이를 지켜보던 주변 고객들이 박수를 치자 팀장 역시 고개 숙여 연신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도 여전히 불만이 컸다. 아직도 속이 뒤집히네요. VIP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도 1년 내내 적립금 쌓고 했는데 VIP 등급에 못 미친다고 푸대접 받은 적 있어요. 앞으로 바뀔 거라고 믿어봅시다. 이런 목소리들이 간간히 들렸다. 문가영은 그들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다들 불쾌하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한 관람객이 휴대폰을 들고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혹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라이브 중이라 시청자들도 듣고 있을 겁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 배제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우리 각자가 나서서 문제를 알리고 또 변화를 요구해야 해요. 제가 문을 나서고 나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해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마지막에 작게나마 환호를 내보냈다. 그날 저녁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인터넷 뉴스페이지에는 럭셔리 브랜드 매장, 배우 문가영 퇴출 소동이라는 제목이 크게 걸렸다. 촬영된 영상이 SNS와 뉴스 사이트에서 빠르게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분노를 표출했다.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태도냐. 나도 저 매장 갔다가 차별받았었는데 이번 계기로 바뀌면 좋겠다. 문가영이 이런 일 겪었는데도 너무 침착하게 대처해서 멋있다. 한편 문가영은 다음 날 오전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녕하세요, 문가영입니? 어제 있었던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 저는 단지 명품이라는 이유로 특정 계층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옳은가를 궁금해했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 하지만 과정에서 보안요원의 과도한 대응과 매장 내 차별적 규정이 드러나 매우 유감이었습. 다만 이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누구나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 앞으로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연대하길 소망합니다. 그 글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맞아요. 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바뀌려나 봐요. 이 기회에 명품샵만의 갑질 문화가 확실히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문가영 파이팅 함께 응원합니다. 그날 저녁 여러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공정한 쇼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부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 차별을 철폐하고
판매자 측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고 존중 어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사건의 당사자는 문가영 씨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런 크고 작은 차별을 격습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인식적 변화가 절실합니다. 어떤 단체 대표의 목소리가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전국적으로 이 이슈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결국 해당 브랜드 본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VIP와 일반 고객을 지나치게 구분하던 내규를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사과문에는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저희 브랜드는 모든 고객이 평등한 경험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무례나 차별적 대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습.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매장 보안 요원은 공식 징계와 함께 재교육 과정을 밟게 되었고 이후로는 VIP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조직 전체가 매뉴얼을 바꾸었다. 저 팀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그날은 명품 이미지에만 집착해서 고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떨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저도 책임이 없진 않습. 그동안 고객층을 구분하는데 너무 몰두했으니까요. 서로 배울 점이 있겠지요. 앞으로 함께 고쳐나가 봅시다. 며칠 뒤 매장에서 또 한 번 이벤트가 열렸다. 모두를 위한 쇼핑데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측이 직접 초대장을 공개 배포해 누구든 신청만 하면 VIP 구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광경을 보며 놀랐다. 와, 이게 그 유명한 VIP 라운지라던 곳인가요? 이렇게 직접 와볼 기회가 생기다니.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응대하며 전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어서 오세. 편하게 둘러보시고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궁금했는데 예전에 물어볼 기회도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행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언론 매체를 통해 널리 보도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완벽하진 않아도 분명 뭔가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평이 이어졌다. 한편 문가영은 초대받았음에도 이번 행사를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한 인터뷰 요청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이 작은 희망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 쇼핑이라는 행위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문화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요. 기자가 물었다. 직접 행사장에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당장은 계획이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적인 지지나 환영보다 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게 이어질지를 지켜보고 싶어요. 며칠 후 해당 브랜드 본사 임원들이 모여 사내 컨퍼런스를 열었다. 보안 시스템과 고객 응대 매뉴얼을 싹 바꾼 내용이 발표되자 사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한 임원이 무겁게 고백했다. 우리는 VIP 고객에게만 집중해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우리 브랜드는 오히려 대중에게 등을 돌린 셈이었죠. 이제 모든 고객이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하는 고개 끄덕임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문가영 씨가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사실 그녀가 원하는 건 배척이나 파괴가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거였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이런 무례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지점마다 주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해야겠어요. 브랜드 측은 이후로도 SNS와 공지문을 통해 꾸준히 변경된 정책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된 평등 응대 가이드라인을 적용함니 매장 내 모든 고객은 예약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한 설명과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읽은 이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정말 계속 이럴 거냐는 의구심도 공존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최초 사건이 있은 뒤 일주일간의 속전속결 대응과 이후에 이어진 꾸준한 공개 소통으로 인해 브랜드가 진심으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며칠 뒤 문가영에게 공식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그녀는 짧지만 의미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안녕하세요, 문가영입니. 많은 분이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또 브랜드 측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을 보니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느껴집니? 물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겠지요. 저 역시 어디서나 차별 없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에 언론과 대중이 크게 호응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이제야 명품다운 모습을 보여주나? 소비자 힘이 결국 변화를 이끄는구나. 문가영 멋있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한 매장 직원이 인터뷰에 응하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솔직히 저희도 내부 교육 때마다 VIP 최우선을 강조받아서 일반 고객을 대할 때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손님이 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품고 일하고 싶었는데 매뉴얼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그런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방송을 타자 시청자들은 작은 감동을 받았다. 바뀔 수 있구나. 일하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다 행복해지는 방향이 더 옳죠.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가영이라는 유명인이 부치크에서 쫓겨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누구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브랜드의 빠른 반성과 변화를 보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개선의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며칠 후 문가영은 SNS 라이브로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도 저는 드라마 촬영 일정이 있어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그런데 잠시 짬이 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었는데 정말 많은 분이 이번 캠페인에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하시더라고요. 이건 비단 매장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상 곳곳의 불합리를 바꾸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함께한다면 정말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실시간 채팅창에는 우리도 바꿔나가요. 응원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하겠습니다. 등의 메시지가 빗발쳤다. 여러분 혹시 또 이런 상황을 직접 겪게 되면 목소리를 내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저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합심하면 사회 전체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소식 전할게요. 이 말의 시청자들은 네, 꼭 팔로우하고 지켜볼게요. 응원할게요. 같은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끝으로 그녀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라이브를 마무리했다. 오늘 라이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길 바랍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 다음에 또 만나요. 라이브가 종료되자 수많은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저마다 생각에 잠겼다. 정말 우리 주변에 뿌리 깊은 차별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그걸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문가영이 단순히 퇴출을 당했다는 사건은 보다 큰 화두를 던지며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느꼈다. 명품이든 아니든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매장은 누구에게나 조금 더 열려있게 되었고 브랜드 내부적으로도 직원 교육 과정을 꾸준히 개선하며 고객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꾀했다. 방문자들 역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고 브랜드는 오히려 포용력 있는 명품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꿈꾸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우리 동네 상점이나 카페도 이런 차별이 없는지 점검해보자. 정기적으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캠페인이 번져나갔다. 마침내 한 소비자 단체 대표가 최종적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명품 브랜드가 변화를 택한 예시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보여준 상징이기도 합니. 앞으로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이야기를 맺었다. 뒤늦게 사태를 수습한 보안요원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짧게나마 반성의 말을 남겼다. 당시엔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제 역할이라 확신했습. 하지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가치도 무의미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 다시 한번 죄송합니.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본 누리꾼들 중 몇몇은 비판을 이어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늦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 한다면 괜찮다. 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매장 측도 보안 요원도 그리고 소비자들도 함께 배웠다. 문제를 직면할 때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협조할 때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들 이번 사건에서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거나 보신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해요. 한 사람의 작은 제보나 목소리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앞으로의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자는 다짐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어느 SNS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 유독 많은 공감을 받았다. 결국 모든 건 사람에게 달려 있음. 명품이든 어떤 물건이든 그 가치를 만들고 유지하는 건 사람이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아래 달린 답글.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다음에는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희망을 전하며 막을 내렸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테고 누군가는 그럼 이제 우리도 가게 운영 방식을 바꿔볼까? 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작은 차별을 목격했다면 그 이야기를 전하고 함께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친구나 지인에게도 물어보자. 그런 움직임이 모여 다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권하고 싶다. 계속 지켜봐 주세. 그리고 다가올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 우리 모두 내일의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So, 오렌지 샤키